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사주를 공부한다는 건 일정 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계기라는 거는 살면서 겪는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질 때 사주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지요. 그 이외에는 사주에 관심을 가질 일이 사실은 별로 없죠. 그만큼 사주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삶이 한 번쯤은 많이 힘들어 봤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내 사주를 처음 폈을 때, 딱 펴봤을 때 그 느낌이랑 굉장히 선명하게 남는데, 본인이 뭔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해서 힘들어서 접한 사주가 되면은 내 사주 속에서 자꾸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정말 사주를 배우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사주라는 건 결국에는 내 자신의 사용 설명서잖아요. 인생 사용 설명서인데 그게 부정적으로 사용될 경우라면 사주를 공부하는 의미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개운법을 찾기 위한 게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 사주를 폈을 때 자꾸 처음에 드는 느낌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라는 이유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안 좋은 것만 계속 꽂혀요, 귀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들어도 그게 100%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현재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사주가 좋구나라는 인식보다는 항상 내 사주가 이렇게 안 좋았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일 것 같습니다. 조금 알아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조금 알면은 일단은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그런 정보들을 100% 객관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주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보면은 아예 모르는 사람을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쉬울 때가 많아요. 조금 알면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앞으로 배워야 되는 거에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본인이 알던 것들을 완전히 베이스를 제로로 다시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차라리 그게 나아요.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걸 깨부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꾸 의심이 들거든요.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 내가 새로 알게 되는 정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그런데 빠져나가서 결국으로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간답니다. 사주는 일단 긴 호흡으로 지치지 않게 오래 가면은 끝까지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급한 마음에 되게 빨리 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쳐서 대부분은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주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주를 공부하는 거는 내가 내 일정 직업이 있어야 돼요. 내 직업이 있어서 내 소득이 있는 하에서 공부를 해야지 그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편하게 오래 공부할 수 있고 그러다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사주를 업으로 하겠다 해서 1, 2년 바싹 배워서 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포기하세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촉박하다는 그런 쫓기는 마음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업이 있으시고 그 본업에서 일정 수입이 나와서 내가 그 안정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주를 조금 알면은 보는 눈 자체가 굉장히 좁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내 안에 들어온 지식은 잘못 이렇게 딱 박혀버리면 그걸 다시 제자리로 잡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목화토금수 오행, 오행에서 내 사주가 오행 중에 하나나 뭐 2개 정도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대부분은 그 빠져있는 그 오행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요. 그 빠진 것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빠진 오행이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행이 다 골고루 갖춰서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계절에 내가 쓰임이 좋은 글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유능한 인재로 사회에서 거듭날 수가 있는데, 내가 태어난 계절에 나는 능력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원하는 글자가 없으면 사회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별로 필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은 능력이 있어도 사실은 능력이 좀 사장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월지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월지에 필요한 글자들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 운에서 계속 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인생이 술술 잘 풀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오행이 다 있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행 중에서 귀신이 빠져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귀신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오행 중에 그게 빠져 있다고 그걸 채워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 너무 단편적인 이론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공포만 든다. 그리고 그 공포가 뭔가 넓게 시야가 트이는 걸 방해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좀 인지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주를 좀 대하시면은 훨씬 눈이 남들보다 빨리 트일 수 있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사주를 가지고 예를 들고 말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신유년, 경인월, 김이일, 정묘시에 타고나신 여성분이시고요. 이 사주에서 보면은 목, 화, 토, 금, 그죠? 수가 없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수가 없다. 그러면 수가 없다는 거에 집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수가 없으면 이 사주에서는 수가 없는 게 좋은 사주가 되냐 나쁜 사주가 되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 월지의 환경이죠. 월지에 나는 어떤 일간으로 타고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주는 초봄에 태어난 기토, 밭이에요. 그러면 결국 초봄에 필요한 건 일단은 목을 키워야 되고, 초봄에 목을 키워야 되고, 목이 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가 있어야 돼요. 그죠? 토가 있어야 되고, 그 토는 차가우면 안 돼요. 2월의 환경이기 때문에 차가운 토가 온다면 이 기토가 꽁강 얼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토가 와야 돼요. 그죠? 따뜻한 토가 와야 돼요. 그러려면 같이 화도 와주면 좋겠죠. 화가 있는 한, 축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편한 토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가 있으면 화생토로 인해서 축토가 좀
따뜻해지는 그런 환경들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주가 됐어요. 그러면은 목을 키우기 위해서 화와 토가 필요한 사주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러면 나는 이 인월에 목을 키우기 위한 조건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를 이제 사주 원국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인월에 목을 키우기 위한 사주인데 금이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인월에 아직 목이 미처 땅 밖으로 잘 나오지도 못한 상황인데 나오는 족족 위에서 금이 잘라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금은 귀신, 그쵸? 내가 목을 키워야 되는데 목이 열심히 키워놓으면 자꾸 위에서 금이 잘라대는 형상이니까 금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월이라는 환경은 아직은 많이 추울 때이기 때문에 화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주잖아요. 화가 여기에 딱 있죠, 정화가. 그래서 이 사주는 정화가 굉장히 핵심인 사주고요. 그리고 환경이 인월이기 때문에 이 기미라는 열토가 굉장히 좋은 역할하는 사주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잘 쓸 수 있는 글자는 기미와 정화다. 그죠? 정화는 인월의 추위를 달래는데도 굉장히 조우를 맞춰주는 글자이고, 또 목이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날 때 가불목이 드러나면 나는 가불목을 키워야 되는 기토잖아요. 그러면 결국 가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금이라는 임자를 화급금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죠? 화급금을 해줘야지 가불목이 안심하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화는 화급금의 임자로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인월의 조우를 맞추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럼 이 사주는 화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래서 화생토를 해서 이 김이라는 땅을 계속해서 북돋아 줘요. 인월의 환경에서. 그러면 이제 목을 키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는 일단 재성이죠. 재성. 무재사주가 되는 거예요. 무재고, 무재라는 거는 내가 식상행위를 한 거에 대한 좀 결과물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주에서는 만약에 수기가 온다 그러면 수기가 여기 임계수로 온다고 봅시다. 그러면 임계수가 온다면 첫 번째로 나쁜 거, 정화가 정임합으로도 잡히고요, 정계충으로도 깨져요. 그럼 정화를 못 쓰네요. 정화가 용신이라 했는데 수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신, 나쁜 거죠. 굉장히. 그죠? 왜? 인월이잖아요. 그쵸?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수가 오면은 인월의 환경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금생수를 받아서 눈으로 바뀌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임계수는 이미 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거의 눈의 개념. 모든 생명체, 내가 기토 땅 위에서 키우려고 하는 모든 생명체를 얼어 죽인다는 의미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신금은 꼭 화급금을 받아야 되고, 또 임계수가 오면 안 되는 이유는 화급금을 하는 이 정화가 정임합, 정계충으로 당하기 때문에 이 정화를 보호할 수 없어서 수도 좋지 않다. 그럼 이 사주는 딱 나왔네요. 금수는 귀신이다. 그쵸? 귀신이다. 엄밀히 말하면 수가 귀신이고 귀신을 생하는 금이 구신이라고는 하는데, 그냥 나쁜 의미로 내 사주에 나쁜 오행, 나쁜 글자를 귀신이라고 우리는 그냥 통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화토는 뭐예요? 좋은 거죠. 굉장히 희신 내지 용신이라고 말을 하죠. 용신도 마찬가지로
용신은 나에게 정말 필수 불가결한 거고 희신은 용신을 생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사주는 일단은 목화토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사주다. 그리고 이사주에서 천간에 임계수 올 때 운이 안 좋다. 그죠? 천간에 경신금이 올 때 안 좋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운의 향방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좋은 글자. 좋은 글자는 천간에는 정화 내지 병화. 그죠? 천간에는 정화 내지 병화. 천간에 병정화가 살아있지 않으면 목이 오면은 그냥 금금목을 당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가 잡히면은 목은 무조건적으로 금에 당하는 그런 형상이지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화토가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진토는 못 쓰죠. 진토는 같은 토이지만 인, 묘, 진 살국이 펼쳐지게 만드는 글자이기 때문에 진토는 이사주에 같은 토이지만 좋은 역할을 할 수 없는 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천간에도 워낙 좀 얕은 기토이기 때문에 천간에 무토가 와준다면 굉장히 기토가 도탑게 복두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화, 병화, 무토가 천간에는 가장 좋은 글자가 되겠고 지지에서는 일단 진토는 안 됐고 화토 목이 용신이라 했는데 목은 이미 그죠 임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오면 지지로는 부담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의 목은 이 사주는 쓰기가 어려운 사주가 돼요. 지지의 목은 오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목 말고 화는 이제 사화 좋죠. 사화가 일단은 화극금을 해주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화생토를 해주는 입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오미 이렇게 화생토로 사오미 반방압도 짤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사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오화도 굉장히 좋죠. 오화가 오면은 인월의 환경에 굉장히 열을 덧대어서 화의 기운이 인호합으로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니까 오화도 좋아요. 인호합도 되고 오미합도 되면서 더 화의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화극금이 되면서 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기토 땅에. 그쵸? 그리고 미토도 물론 좋죠. 굉장히. 미토도 좋아요. 사, 오, 미는 다 좋아요. 이 자체가 다 이제 화생토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을 기운도 안 좋겠죠. 금수는 기신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기신이면은 일단 안 좋은데, 이 사주는 유일하게 가을 글자 중에는 술토라는 글자를 쓸 수가 있겠죠. 술토는 왜 쓸 수가 있느냐? 묘수랍, 그죠? 묘수랍을 통해서 화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글자고, 인호술로 화기를 만들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실질적으로 지지에서는 사, 오, 미, 술 이렇게 글자가 좋은 글자예요. 그러면 이런 글자가 왔는데 왜 별로 안 좋죠? 라고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같은 정화가 왔는데 가령 정해 지지에 수를 끌고 오는 경우 병, 자, 그렇죠? 무, 자 이런 식으로 오면은 반감되는 거죠. 용신의 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에 너무 약한 글자, 이 천간의 글자가 너무 약한 12운석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 글자가 강해지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왜 정화가 왔는데 별로 안 좋아요? 아, 해를 끌고 와서 안 좋구나. 왜 병화가 왔는데 안 좋죠? 자를 끌고 와서구나. 무토가 왔는데 왜 안 좋아요? 아, 자를 끌고 와서 그렇구나. 그래서 12운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도 사, 오, 미, 술인데 뭐 산대, 개사 이렇게 온다면은 반감되겠죠. 수극 화가 일어나고 그쵸? 오화도 마찬가지로 임, 오 이런 식으로 오면 수극 화가 되죠. 그쵸? 임수 입장에서 상당히 약한 구간의 임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글자가 화를 제대로 쓰기가 용이하지는 않아요. 이 미토도 마찬가지로 귀신인 수를 끌고 와서 개미 이렇다면은 귀신 끌고 온 이 용신들은 100% 좋게 활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술토도 마찬가지로 뭐 임술, 술을 끌고 온 이 술토 이럴 경우라면은 그죠? 술 속에 정화가 그죠? 기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처럼 온 글자, 용신의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운이 반감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아시면 굉장히 사주를 보는 눈이 트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급하게 보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천천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뜯어보시면 해결이 안 되는 사주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마음이 급해서 우리가 그 차분함을 잃고 급한 마음 때문에 자꾸 눈이 흐려지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급하게 먹는 게 오히려 최하고요. 그래서 사주 공부는 끈기,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전문가의 반열에 갈 수 있는 분야인데 급한 마음을 먹으면 100점 100패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천간에 운도, 일진도, 월운도 결국에는 1년 운도, 대운도 결국에는 내가 좋은 글자 이런 글자가 올 때가 용신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분은 운 보기 쉽죠. 천간에 정화 뜨는 운, 그러니까 월운도 마찬가지로 세운도 마찬가지로 이런 글자가 올 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일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언제 좋으셨을까요? 정화 뜰 때가 언제죠? 이때 좋고요. 이때 좋고요. 그쵸? 그 다음에 무토 이때 좋고요. 굉장히 50대 이후의 인생이 좋으신 분이시네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지지가 이제 귀신인 금을 끌고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감될 수는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그죠? 병오, 정미 뭐 그렇게 왔다라면 상당히 좋았겠죠. 그죠? 무술은 굉장히 이분에게 좋은 간지고요. 무술은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게 병신, 금이 귀신이기 때문에 용신과 귀신이 같이 왔다는 건 용신을 100%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불목은 이거는 이제 전제가 돼야 돼요. 가불목 대운이 나쁘지는 않아요. 왜? 이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화급금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목이 금금목을 안 당하는 환경이 되죠. 다만 대운이 이렇더라도 세운에서 임수나 개수라는 1년운이 온다면 이 정화가 수기에 잡혀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금극목이 일어나요. 그때는 금극목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상관경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적인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불목 대운은 나쁘지 않지만 세운에서 임계수나 아니면은 월운에서 임계수, 일진에서 임계수가 뜰 때는 이 금극목이 일어나서 이 금의 문제가 생긴다는 건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갑목이 오화를 끌고 왔기 때문에 갑은 그 자체로 이 화를 끌고 왔다라는 건 화급금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호합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화를 끌고 왔다는 건 갑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란 뜻이에요. 갑경충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 갑목이 왔다라는 거는 갑이 이 정화를 생해서 정화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정화로서 이 경금, 신금을 재련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 개묘년, 작년, 이민년 이럴 때는 정화가 기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애로점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사오미 대우는 일단 좋다. 그죠? 사오미 대우는 좋다. 근데 사가 개를 끌고 와서 반감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진이라는 글자는 안 좋다 그랬죠. 진이라는 글자 안 좋고 임이라는 글자도 안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은 상대적으로 이때까지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별로 좋지 않았고 개수도 이 개수 타이밍까지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이 사부터 조금 괜찮아지는 환경으로 변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분은 이 금을 쓸 때는 어떨 때냐? 금을 쓸 때는 화가 없어질 때죠. 임수로 잡히거나 개수로 잡혔을 때. 그럴 때 금을 쓰겠다. 그럴 때 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니까 남편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업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운에서 이 정화가 잡힐 때나 대운에서 이 정화가 잡힐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이 상관을 잘못하면 강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상관, 경관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이죠. 누구나 상관, 경관의 상황을 기대하고 일부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상관, 경관을 보통은 하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내 사주에 이렇게 일단은 식상이 강하다는 건 신약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세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난 신약인데 왜 내가 센 거 같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거의 100% 식상이 강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금의 인자가 강하신 분들은 본인이 신약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약하다고 생각 안 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남들이 보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신약인데 신약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이나 금이 발달하신 분들에게 남들이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뜻 아닌데 나는 쌈딱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오해받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식상을 쓰는 행동의 기저에는 남을 해치기 위해서 식상을 쓰는 게 아니라 관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상을 쓰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보호 기제가 식상인 거예요. 나쁜 의도가 전혀 없어요. 나쁜 의도가 없는데 잘못 읽혀질 수는 있는 거예요. 잘못 읽혀지다 보니까 자꾸 억울한 상황이 생기고 오해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상이 강하거나 금이 강하신 분들은 일단은 남에게 충분히 그렇게 비춰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생활하시는 것과 전혀 모르고 생활하시는 것은 극과 극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 충분히 나의 의도가 폄하되거나 오해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개운법을 알기 위해서 사주를 공부하는 거지 뭔가 결정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 사주 때문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를 찾기 위해서 사주를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의도로 공부한다면 그 공부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무너지고 내가 자꾸 핑계댈 거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걸 찾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약간 운명 결정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40, 50년이 남았는데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운 자체가 다 기시의 운이에요. 그러면은 살 이유가 있겠어요? 살아봤자 뻔한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세나 마인드는 지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는 나를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지, 시달리고 있는지 내 사주 안에서 답을 찾으면 그 부분만 내가 신경 써서 살면은 큰 어떤 가로막는 어떤 어려움이 해결이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그걸 바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정말 봄이 오는 것 같은데 바람이 너무 쌀랑해요. 이럴 때 감기가 잘 걸리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가오는 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